네, 여러분. 이제 운영체제 관련해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가 concurrency 부분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concurrency 부분은 어떤 기법을 제가 OS에서 하는 어떤 기법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린다기보다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봤던 것처럼 뭐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에 하나 이상의 스레드 또는 프로세스가 접근을 함으로 인해서 프로세스의 수행 결과, 스레드의 수행 결과,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concurrency 문제는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어, 이런 concurrency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글로벌 베리어블의 전역 변수라고 얘기하나요? 글로벌 베리어블을 일이 있고 이거를 여러 개의 스레드가 공유해서 사용했을 경우 그래서 이 해당 베리어블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해서 해당 베리어블의 값을 업데이트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근데 만약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하나의 프로세스 1이 있고 얘를 이제 포크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세스 2를 생성을 하게 되면 포크로 프로세스를 생성을 할 때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포크가 선언되는 그 순간에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그대로 복사가 되죠. 그래서 프로세스 1과 프로세스 2는 서로 다른 어드레스 스페이스, 서로 다른 버추얼 메모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스레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레드를 생성을 하게 되면 코드랑 데이터 영역은 데이터 영역은 공유를 하고 힙까지 공유하고 스택 부분만 따로 할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베리어블은 당연히 데이터 섹션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섹션에 있는 글로벌 베리어블을 개별 스레드들은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컨커런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선 강의에서 봤던 것처럼 컨커런시가 왜 발생을 하느냐, 그거는 글로벌 베리어블에 접근을 해서 그 값을 변화시키고 다시 저장을 하는 그 과정이 넌 디터미니스트, 그러니까 아토믹하게 수행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아토믹하게.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뭔가 스케줄링이 일어나서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면 인터럽트 같은 게 발생을 하는 거죠. 뭐 타임 쉐어링이면 뭐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든 해서 우리가 베리어블을 가져와서 업데이트하기 전에 업데이트란 동작을 하기 전에 이 다른 스레드가 수행이 돼서 해당 값을 가져와서 하고 값을 저장을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경우 동일한 값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부분들을 못하게 이런 현상이 어떤 값을 가져와서 업데이트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컨커런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걸 없애려고 한다면 뭔가 인터리브들을 할 때 왔다 갔다 스레드 1, 2를 할 때 우리가 중간에 끊으면 안 되는 아토믹하게 수행해야만 하는 어떤 특정 영역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호해 주는 게 이제 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락을 이용해서 크리티컬 섹션을 보호해 줘야 된다. 여러분이 하이레벨 코딩에서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이런 락이라고 하는 기법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사실은 그 락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다 구현돼서 명령어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들에 대한 각각 개별적인 동작을 여러분이 사실 아실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저희는 뭐 시간이 많았다면 제가 일일이 다 이 강의 슬라이드에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앞에 강의에서 하이레벨 랭귀지 C로 본 걸 봤을 때는 어떤 값을 더하기 1을 해서 다시 그 값을 저장하는 거였죠. 이게 크리티컬 섹션이었어요. 그게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애드를 하고, 다시 스토어를 하는 거였죠. 원래 하이레벨 랭귀지에서는 원라인이지만 이게 어셈블리 랭귀지는 3라인인 거죠. 그러면 요 중간에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명령어가 우리가 하이레벨 랭귀지에서 사용하는 이 원라인의 명령어가 중간에 끊기지 않고 수행되는 걸 보장해 줘야 돼요. 그걸 락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 락이라고 하는 기법은 물론 다양하게 설명한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락의 기본 컨셉은 우리가 카페나 음식점을 갔을 때 갑자기 화장실을 갈 때 저희는 이 락의 동작과 거의 유사한 것들을 동작 방식과 거의 유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카페나 음식점을 갔는데 이제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이제 그 카운터에 가서 묻죠. 여기 화장실 어디 있나요? 아, 바깥으로 나가서 문 나가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열쇠는 카운터 앞에 있는 열쇠를 갖고 가시면 됩니다. 하는 거죠. 즉, 그랬을 때 우리가 카운터에 열쇠가 있으면 카운터에 어디 그 뭐 열쇠 거리 같은데 열쇠가 딱 놓여져 있으면 보통 이제 수다른 뭔가 열쇠고리랑 같이 있죠. 뭐 깡통이든 인형이든. 그러면 그 열쇠고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 열쇠가 있으면 열쇠를 갖고 화장실에 가서 열쇠로 문을 열고 우리의 중요한 볼일을 보고 나오면 다시 문을 잠그고 와서 열쇠를 걸어두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다시 또 화장실을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려고 딱 봤는데 열쇠가 없어요. 열쇠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 화장실에 지금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가서 열쇠를 들고 가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중요한 일을 마치고 나와서 열쇠를 다시 걸어둘 때까지는 나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락의 개념과 거의 동일합니다. 락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먼저 우리는 락 베리어블을 선언을 해요. 요락 베리어블. 이게 뭐와 같냐?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 열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락 베리어블을 둬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락 베리어블이 만약 어떤 뭐 예를 들면 1이라는 값을 가졌으면 얘는 뭐 1이나 또는 0, 이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 건데 만약 1이다. 그러면 1이면 지금 누군가가 열쇠를 가지고 가서 화장실이라고 한, 아까 화장실이 크리티컬 섹션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죠. 여럿이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 가려고는 여러 사람들이 스레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봤더니 1이야. 1이면 지금 이거는 누군가가 이미 열쇠를 가져가서 열쇠가 없는 거니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어. 문이 잠겨 있는 상태야. 라는 걸 표시해 줍니다. 만약 락 베리어블이 0이다. 라고 하면, 지금 열쇠가 지금 걸려 있는 거죠. 열쇠가 걸려 있으니까, 지금 화장실은 사용 가능해. 지금 화장실 문은 열려 있고, 잠겨져 있지 않고, 누구든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야. 그러면 내가 열쇠를 가지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열쇠를 가지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을 때는 열쇠가 없죠. 열쇠가 없으니까 그때 다른 누군가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면 열쇠가 없으니까 크리티컬 섹션에 화장실에 누가 있구나 하고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락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락이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락 베리어블을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해서 이게 0인지 1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이면 나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면 안 돼. 왜? 다른 애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나는 웨이트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 열쇠가 다시 나와서 락 베리어블이 0인지 확인할 때까지. 그러니까 락을 내가 락 베리어블을 요청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권리를 요청을 했을 때는 먼저 락 베리어블을 보고 락 베리어블이 1이면 0이 될 때까지 열쇠가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0이 되면 내가 다시 락을 획득을 해서 들어가면서 락 베리어블을 1로 세팅을 해주는 거죠. 왜? 다른 스레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락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려고 락을 획득해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으면 먼저 락 베리어블을 보는 거죠. 그래서 0이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죠.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해서 내 일을 수행하고 내가 들어갈 때는 다른 애가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난 열쇠를 들고 가는 거죠. 즉, 락 베리어블을 1로 세팅을 해주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서 다른 스레드가 들어오는 걸 방지하고 내가 내 할 일을 다 마쳤으면 다시 열쇠를 반납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다른 스레드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쇠를 반납하는 거죠. 그게 락 베리어블을 다시 0으로 낮춰주고, 0으로 세팅해주고, 나는 크리티컬 섹션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락의 기본 동작입니다. 그래서 뭐, 이 락을 하는 것들은 시스템마다 기본적인 그 API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직스, 여기서는 이제 포직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락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고, 기본적인 동작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크리티컬 섹션 양쪽을 락을 걸고, 그 다음에 언락을 해준 이 쌍으로 크리티컬 섹션을 감싸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근데 락을 구현하는 방식은 사실은 좀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는 일반 사용자, 유저들이 다양하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스템마다 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명령어들을 제공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락이라고 하는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을 보호하는 락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수행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락이라고 하는 기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게 올바르게 구현된 건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판별 기준이 총 3개가 됩니다. 첫 번째가 뮤추얼 익스클루전 하냐. 즉,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을 때는 나 말고 다른 스레드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게 확실한 거냐라는 거죠. 오직 하나의 스레드만이, 하나의 프로세스, 여기서 프로세스라고 있지만 사실은 스레드죠. 스레드만이 크리티컬 섹션에 있다는 걸 보장할 수 있느냐는. 두 번째는 페어니스예요. 페어니스는 뭐냐면 자, 락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모두가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특정 시간에 특정 상황에선 오로지 한 스레드에게만 독점적인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락이 잘못 구현되게 되면 해당 변수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많은 스레드들 중에서 소수의 스레드에게만 권한을 주고 다른 스레드들은 그 권한을 얻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게만 되는 경우도 발생하죠. 그런 걸 스타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스케줄링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모든 스레드들이 최소한의 기회를 얻어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느냐. 그 페어니스도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컨커런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약 멀티스레드 환경이 아니라면 컨커런시를 구매할 필요가 없으니까 락이라는 기법을 구현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컨커런시 문제가 발생하니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락이라는 기법을 구현했을 때 그 락이라는 기법으로 인해서 내 코드가 수행되는 수행 시간이 너무 많이 증가한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락을 구현함에 있어서 타임 오버헤드가 얼마큼 걸리느냐라는 퍼포먼스 문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락을 이후에 잠깐 개념적으로 볼 때도 이 세 가지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중점으로 보게 될 겁니다. 락을 사실 구현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인터럽트예요.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전에 값을 가져오고 더한 다음에 스토어하는 중간에 타이머 인터럽트든 뭐든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락이라고 하는 걸 그냥 인터럽트를 디세이블하는 형태로 락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예전에 초창기에 있었던 기법이에요. 물론 구현하기는 되게 심플하지만 이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스레드가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하는데 그걸 내가 크리티컬 섹션만 하는 게 아니라 락을 굉장히 긴 코드에서 만약 이걸 한다든지 아니면 이 락을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특정 스레드가 그 공유 변수, 글로벌 베리어블에 대한 접근 권한을 독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지금 현대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처럼 얘는 싱글 프로세스에서 보완됐던 기법이에요. 멀티 프로세서, 싱글 프로세스가 아니라 멀티 프로세서, 멀티 CPU를 의미합니다. 에서는 하나의 CPU에서 그 해당 CPU에서 수행되는 어, 프로세스에서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했다고 해서 다른 프로세서에서 인터럽트가 디세이블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멀티 프로세서 환경에서는 제대로 동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마스크 시키고 하는 거는 조금 그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오버헤드가 크고요. 오버헤드가 크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제가 여기서는 적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인터럽트를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는 권한이 어, 유저 입장에서 유저가 스레드를 사용하는 유저가 이런 인터럽트를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프리빌리지드 오퍼레이션이잖아요. 레스트릭티드 오퍼레이션을 늘 수행시키는 권한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용자한테 그 권한을 주는 것을 우리가 허락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느냐. 앞에서 얘기했던 특정 프로세서를 독점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터럽트 마스킹, 즉 인터럽트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구현은 되게 심플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구현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현대 멀티 프로세서 환경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스핀을 사용하는 겁니다. 스핀 웨이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하드웨어 서포트가 필요하냐라는 부제가 붙는 거는 이 스핀락이 가장 일반적으로 초창기에 많이 사용됐지만 단순히 스핀락을 이용해서는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그걸 간단하게 볼게요. 스핀락이라고 하는 건 락을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락을 우리가 선언을 하게 되면
이게 베리어블이죠. 락 베리어블을 검색해요.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해서 얘가 1인지 아닌지 봐요. 근데 만약 값이 1이면, 지금 1이면 누군가가 다른 스레드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걔가 나올 때까지 나는 계속 웨이트를 해요. 스핀 웨이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슬립하는 것과는 다르게 CPU 그 컴퓨팅 파워를 소모하면서 대신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러다가 예를 들면 뭐 그러다가 끝나면 그냥 1로 그대로 두는 거죠. 두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했는데 0이야. 얘가 0이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내가 1로 세팅을 하고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락 베리어블 테스트한 다음에 0이면 내가 1로 set하고 들어가고 아니면 나는 스피네이트를 하는 거예요. 스피네이트. 뭐 심플하죠. 그리고 내가 언락을 할 때는 당연히 내가 사용했던 거를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락을 반납할 때니까 다시 락 베리어블을 0으로 하고 언락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스핀 웨이트가 개념적으로는 동작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얘를 테스트를 해요. 플래그가 1인지 테스트하는 순간에 인터럽트가 발생해 버리면 스레드 2가 다시 락을 요청을 하면 이때는 아직 얘가 원래 플래그가 0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테스트를 했어. 1이 아니야. 그럼 내가 크리티컬 섹션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인터럽트가 걸리면 스레드 2도 락을 요청해요. 1인지 검사했어요. 0이네? 그러면 내가 플래그를 1로 해놓고 나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야지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인터럽트가 돼요. 그러면 얘도 이전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났으니까 스레드 1에 이전에 멈췄을 때의 상태가 복원이 됐잖아요. 그때는 플래그가 뭐예요? 0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1로 세팅하라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스레드 1과 스레드 2가 동시에 해당 글로벌 베리어블에 들어가서 값을 업데이트하게 된다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게 되면 크리티컬 섹션에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스레드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얘는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핀락만으로는 안 돼요. 지금 보면 테스트를 하고 셋하는 사이에 인터럽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락을 단순히 우리가 락이라고 하는 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방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핀락 같은 경우는 사실 스핀락은 무조건 성능에서는 항상 나빠요. 성능에서는 나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스레드 1이 락을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가 아직 그 스윙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그러면 스레드 2가 다시 또 락을 획득하기 위해서 락 배리어를 봤는데 1이에요. 그러면 얘는 스레드 1이 아직 락을 릴리즈 안 했으니까 얘는 그냥 자기의 타임 슬라이스 동안에 스핀 웨이트만 해요. 그 다음 스레드도 스핀 웨이트. 그 다음 스레드도 스핀 웨이트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CPU 대부분의 스레드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자. 기다리기만 하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왜 스핀락을 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스핀락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스레드 2가 플래그를 봤더니 1이 아니고 그러니까 1이었어요. 앞에 스레드가 들어갔어. 이미 들어갔어. 크리티컬 섹션을 획득했어. 근데 스레드 2가 이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얘는 1이야. 그러면 내가 그 상태에서 바로 스핀을 하지 않고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게 되면 스핀 웨이트는 존재하지 않지만 컨텍스트 스위칭 자체도 문맥 교환, 컨텍스트 스위치 자체도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스핀락은 컨텍스트 스위칭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그냥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멀티 프로세서 환경 같은 데서 얘가 스핀 웨이트를 하는 와중에 다른 코어나 CPU에 있는 애가 그 락베리 여부를 굉장히 짧은 시간만 사용하고 바로 반납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코어에 있는 놈이 스핀 웨이트를 하다가 어 락이 락베리 여부이 락이 릴리즈가 됐네 하면서 바로 웨이트라는 중간에 플래그를 계속 체크를 했으니까 그 0이 되는 순간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되게 좋은 거죠. 멀티코어 환경에서. 다른 락을 획득한 다른 스레드가 획득하고 릴리즈하는 시간이 길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코어에 있는 스레드가 스핀 웨이트를 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코어에 있는 스레드가 이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하는 시간이 길게 되면 결국은 얘는 그냥 낭비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문제는 확실하게 안 좋죠. 스핀락이. 그러면 단순히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식으로 락을 구현하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락 베리어블을 테스트해서 확인한 다음에 세스라는 이 과정 사이를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수행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이 인스트럭션을 어디서 제공해 주느냐? 하드웨어에서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제공해 주는 다양한 그 테스트와 그러니까 락 베리어블을 확인해서 0이면 1로 세팅을 하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전까지 테스트하고 셋하는 이 과정을 아토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을 제공해 주는데 그 인스트럭션의 동작 방식이 좀 컴퓨터 시스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미세하게는 다르지만 테스트 앤 셋도 있고 뒤에 보시면 컴페어 앤 스왑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패치 앤 애드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하지만 기본 개념은 동일하다는 거죠. 기본 개념은 뒤에 있는 것처럼 테스트하고 테스트라는 게 테스트라는 게 글로벌 베리어블 전역 변수 우리가 공유하는 전역 변수를 갖고 로드한 다음에 확인해서 스토어할 때까지 즉 0인지 1인지 본 다음에 0일 때 1로 셋하는 이 과정을 아토믹하게 끊기지 않고 수행되는 명령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초창기에 나왔던 특히 바이86 인텔에서 나왔던 게 테스트 앤 셋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냥 그거예요. 테스트. 락 베리어블 체크하고 나서 그 값을 셋하는 거 이 과정을 아토믹하게 수행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그 동작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런 식의 동작을 저 명령어는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테스트 앤 셋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일단 커렉트니스는 확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중간에 스핀 웨이팅을 하기 때문에 내가 확인했더니 얘가 락 베리어블이 1이야. 그럼 나는 그냥 스핀 웨이팅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핀 웨이팅을 하는 경우에는 페어니스를 보장하기 좀 어려워요. 스핀 웨이팅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스핀 웨이팅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초창기에서 어떤 거라서. 그래서 스핀 웨이트를 기본적으로 하면 페어니스를 보장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페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레드 1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타임 인터럽트가 돼서 스레드 2가 이제 수행되기 시작했어. 근데 스레드 2가 봤더니 락 베리어블이 1이네. 그럼 난 스피네이트하고 기다려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기다리다가 다섯 번째 애가 할 때, 락 베리어블이 해제돼서 얘는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기다리고 하다가 다시 첫 번째가 왔어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도니까 첫 번째 스레드가 또 락 베리어블을 획득했어요. 2는 또 기다려요. 3 하다가 4가 이번엔 락 베리어블을 획득해서 사용하다가 5 기다리고 6 기다리고 7 릴리즈에서 7이 이제 락 베리어블을 또 획득했어. 다시 라운드 로빈 돌아와서 1 무슨 기다리죠. 2 또 기다려요. 그러니까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돌 때 모든 스레드가 최소한 한 번 락을 획득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운에 맡기는 거잖아. 그래서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페어니스를 그러니까 테스트 앤 셋만으로 우리가 페어니스를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컴페어앤 수업 동일한 거예요. 비교한 다음에 값을 수합, 익스체인지 한다라는 거예요. 값을 바꾼다. 0을 1로 바꿔주는 그거를 결국 테스트하고 셋하는 거를 아토믹하게 수행하겠다라는 거고요. 로드 링크되는 스토어 컨디셔널은 뭐냐면 얘는 보통 리스크 타입에서 많이 제공했던 거예요. 리스크 타입에서. 앞에 컴페어 수업까지는 테스트 앤 셋 컴페어 앤 수업은 바이86에서 많이 제공했던 거고 형태고요. 얘는 리스크인데 뭐냐면 얘는 값을 불러왔어요. 글로벌 베리어블 불러 로드를 해서 봤더니 얘가 만약에 다른 애가 접근했던 이력이 있어요. 내가 불러오기 전에 다른 애가 쓰고 있어? 그러면 나는 그냥 놓아버리는 거죠. 또는 그게 그냥 스핀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셋을 할 때는 다른 애들이 이걸 사용했던 게 없었을 때만 셋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죠, 결국. 네. 그래서 중간 어떤 상태가 저장되는 거를 방지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개념적으로 보는 것이고 사실 로드 링크된 스토어 컨디셔널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는 당연히 이제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만족하기도 하고 하지만 얘도 스핀 웨이트이기 때문에 아니었을 때는 스핀 웨이트이기 때문에 뭐 페어니스라든가 퍼포먼스 입장에서는 딱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바이팔육에서 테스트 앤 셋을 조금 업데이트를 했어요. 업데이트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동작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테스트 앤 셋을 보면 하는 동작이 요래. 예,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보면 여기가 플러스 1인 거예요. 뉴가 아니고 그냥 올드에 플러스 1을 해서 그 포인트에 담는다는 것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게 패치 앤 애드라고 하는 게, 어,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뒤에 티켓락이라고 하는 걸 구현할 수가 있어요. 티켓락. 티켓 들어가면, 얘는 페어니스를 보장해 주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티켓락이라고 하는 거를 패치 앤 애드 인스트럭션, 하드웨어에서 제공하는 패치 앤 애드 인스트럭션을 활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치 앤 애드의 동작은 이래요. 제가 뭐 이 동작을 여러분한테 절대 묻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티켓락은 어떻게 되냐면 글로벌의 티켓이랑 턴이 있고요. 마이 턴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 턴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 스레드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스택에 있는 거 변수예요. 그래서 먼저 스레드 0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마이 턴의 값을 증가시키죠. 그러고 나서 보고 마이 턴과 내 턴이 같은지 턴 값이랑 내 마이 턴의 값이 같은지를 비교해요.
그러면 같으면 하고 같지 않으면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T형이 이제 비교를 해서 괜찮아. 그러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간 상태에서 T1이 와요. T1이 오면 그 다음에 내가 마이 턴을 만들어요. 마이 턴이 증가됐겠죠. T0의 마이 턴이 있고 T1의 마이 턴이 있고 T2의 마이 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이 턴과 여기서 이제 티켓 값을 올려주는 거고 마이 턴과 턴 값을 비교해요.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얘는 스핀 웨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 T2가 들어왔어요. 얘도 내 마이 턴 값을 이용해서 티켓 값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이 턴 값과 턴 값을 비교해서 아니네 스피네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T0가 이제 크리티컬 섹션에 나와요.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얘가 나오면 다른 것들은 T0가 나온 다음에 다시 T0가 락을 획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T0만 락을 획득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락을 획득하려면 나의 마이 턴과 시스템에 있는 글로벌 베리어블로 있는 턴 값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맞아야지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턴과 턴이 얘가 나오면서 얘가 T0가 나오면서 턴 값을 바꿔줬기 때문에 그 다음엔 마이턴이 1인 스레드 T1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턴을 2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그 다음부터는 T1, T0가 아니라 마이턴 값이 2인 스레드 T2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기회를 얻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패치인 애들을 통해서 락베리어블의 티켓 값을 만들고 그 다음에 턴 값, 그 다음 마이턴을 둬서 마이턴이 턴과 값을 비교해서 맞을 때만 들어가니까 스레드별로 어떤 특정 스레드가 락베리어블을 독점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이걸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시면 이걸 하나씩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티켓 락을 구현하게 되면 뮤추얼 익스클루전 좋죠. 페어니스 보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스핀으로 퍼포먼스가 낭비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핀 문제를 어떻게 없앨까 많이 해요. 했었고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을 했던 거는 뭐냐면 그냥 스핀을 하지 말고 그냥 CPU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자. 컨텍스트 스위치를 하자. 이러는 거죠. 어.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스핀으로 인한 건 괜찮지만 컨텍스트 스위칭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내가 일드 함수를 통해서 CPU에 대한 권한을 내려놔 버리면 페어니스 문제가 발생돼. 그래서 이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스핀하는 대신에 그냥 슬립시키자라는 게 있어요. 슬립해서 예를 들면 슬립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내가 특정 슬립이 되고 나면 다른 스레드가 얘를 깨워줄 수 있죠. 시그널을 줘서. 깨워주면 다시 웨이크업을 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락 베리어블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스핀 웨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슬립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슬립 상태로 갔다가 그 다른 스레드가 락 베리어블을 릴리즈를 하게 되면 시그널을 줘서 그 슬립을 했으면 웨이트 큐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웨이트 큐에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시그널을 줘서 깨우는 거죠. 그러면 스피네이팅을 하지 않고 가능하니까 스피네이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퍼포먼스 문제도 해결되고 웨이트 큐에 있는 애들을 그 앞에 다른 원래 락 베리어블을 갖고 있었던 스레드가
락 베리어블을 릴리즈하면서 시그널을 줘서 큐의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는 순서대로 스레드들을 웨이크업을 시키기 때문에 페어니스도 보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걸 이제 코드처럼 코드로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저희 교재에서는. 근데 물론 여기서도 뭐 어떤 특정 스레드가 영원히 잠들 수도 있다. 왜냐면 깨워줄 스레드가 없어져 버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동작은 제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드렸으니까 요걸 애니메이션이 없어서 못 보실 수 있겠구나. 제가 애니메이션은 따로 파워포인트로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얘를 바꿔서 셋팍이라고 하는 걸 바꿔서 영원히 잠드는 걸 막아준다. 뭐 이런 것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텍스는 리눅스에 있는 거예요.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거고, 뭐 동작은 우리 그 앞에 있는 언팍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예, 동일하게 내가 락베리엄을 획득하려고 하다가 없으면 슬립을 하고 슬립을 해서 웨이트 큐에서 기다리다가 다른 스레드가 락베리엄을 릴리즈를 하게 되면 웨이트 큐에 대기하고 있는 순서대로 릴리즈 하면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깨우게 된다는 건 동일합니다. 동일한 거고 투페이즈 락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약간 하이브리드 타입이에요. 그래서 스핀락 같은 게 그 개별 스레드들이 크리티컬 섹션에서 수행하는 시간 들어가서 수행하고 락을 다시 릴리즈하는 시간이 짧으면 스핀락이 이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컨텍스트 스위칭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핀락을 그냥 타임 슬라이스 전체를 스핀을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은 스핀으로 기다리는 거죠. 다른 CPU에 있는 애가 금방 놔줄기를 기다리면서 하다가 아니네 하면 슬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슬립으로 가는 것과 스핀을 하이브리드로 쓰는 게 투페이즈 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마포어는 사실은 더 심플하게 개념만 설명해 드릴게요. 세마포어는 우리가 공유하는 락 베리어블이, 그러니까 공유하는 락 베리어블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아시는 거고, 그래서 세마포어가 바이너리 세마포어가 우리가 말하는 락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좀 강의는 하지만 컨디셔널 베리어블처럼 세마포는 이제 여러 개의 거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단순한 바이너리 세마포 락 기법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세마포를 이용해서. 그래서 세마포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화장실을 간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존의 바이너리 세마포 락은 화장실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근데 세마포는 화장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화장실, 그러니까 열쇠의 개수인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건 2로 줄어들고 한 사람이 또 들어가고 하면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세마포의 베리어블이 0이니까 나는 사용하지 못하네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는 슬립이겠죠. 아니면 스핀 슬립 뭐 하이브리드를 쓰던 그런 거고 화장실에서 누가 일을 다 보고 나가면 다시 얘가 1이 될 거니까 그때 이제 들어가서 사용한다라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게 세마포다. 예. 우리가 공유하는 베리어블이 여러 개인 경우에 쓰는 거고 따라서 0, 1이 아니라 세마포는 인티저 밸류를 갖게 됩니다. 인티저 밸류.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마포 밸류는 이니셜이 1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1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면 세마포 값을 1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리고 나오면 다시 1 증가시켜주고 하는 게 각각의 기능을 하는 게 샘 웨이트랑 샘 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쭉 보시면 되고요. 개념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바이너리 세마포가 이제 락이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예를 이제 쭉 한번 교재에 있는 예를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 제로가 세마포, 그러니까 락을 팩트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얘를 1 줄이는 거죠. 줄이고 들어가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서 그 상태에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레디에 있던 T 스레드 1이 런의 상태를 갖게 되겠죠. 얘도 이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샘 웨이트라고 하는 놈은 1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값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슬립이 되니까 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슬립이 되겠죠. 그래서 웨이트에서 기다리죠. 그러면 슬립이 됐으니까 당연히 T0가 런 스테이트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으니까 크리티컬 섹션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샘 포스트를 하게 되면 값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끝났으니까 나는 웨이트에 있는 놈을 깨워요. 깨워서 레디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쵸? 레디 상태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샘포스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면 스레드 1이 런 상태가 되고 얘는 아까 전에 이미 디크리먼트를 했었죠. 그러니까 샘 웨이트 리턴을 해주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그 다음 포스트를 해주면서 끝나고 나면 다시 값을 1로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를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저는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개념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뭐 패치 앤 애드가 또는 컴페어 앤 스왑이 테스트 앤 셋이 실제 어떻게 동작해요? 이런 걸 여쭤보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적인 동작 개념만 여쭤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가 이제 데드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드락. 그래서 실제 지금 여러분 컨커런시 관련한 문제는 이게 2008년도 아스플러스 이게 아키텍처랑 시스템 쪽에 탑 학회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그 탑 학회로 봅니다. 저희가 보통 시스템 쪽에 탑 학회가 몇 개 있고요. 아키텍처 쪽, 그다음 프로그램 랭귀지 쪽, 뭐 DB 쪽, 이게 분야별로 탑 학회들이 있고요. 이 아스플러스는 아키텍처랑 시스템을 다 다루는 쪽에서의 탑 학회입니다. 저도 올해도 이제 제가 이제 여기 학회 논문 발표하러 갔다 왔었고, 저도 한 몇 편 내긴 했고요. 좋은 학회긴 합니다. 그래서 최신 뭐 2008년이니까 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컨커런시 관련한 버그들이 많더라. 그중에서 넌 데드락인 경우와 데드락인 경우가 각각 이 정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상용화된 프로그램에서조차도 데드락으로 인한 버그들이 어, 제로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복잡해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그러니까 컨커런시 관련한 버그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이 처음에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컨커런시 버그가 넌 데드락과 데드락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넌 데드락은 뭐 크게 저희가 보지 않고 데드락 관련한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드락은 사실 이런 거죠. 그냥 멈춰져 버린 거죠. 멈춰져 버리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그 기본적인 거는 하나 이상의 스레드가 하나 이상의 락 베리어블을 획득하고자 할 때 서로 그 락 베리어블을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데드락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여기 스레드 1이
락 베리어블 L1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레드 2도 예를 들면 락 베리어블을 L2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스레드 1은 L1을 갖고 있고 스레드 2는 L2를 갖고 있는데 스레드 1도 그 다음을 수행하려면 L1뿐만 아니라 L2도 필요해요. 스레드 2도 L2는 갖고 있지만 L1도 필요해요. 근데 스레드 1 입장에서는 L1은 갖고 있는데 L2는 스레드 2가 갖고 있으니까 기다려야 돼요. 컨텍스트 스위칭이라 스레드 2가 됐어요. 스레드 2는 L2는 갖고 있는데 L1을 스레드 1이 갖고 있으니까 또 얘도 스핀 웨이팅을 하는 거예요. 또는 슬립이에요. 그러면 계속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스레드 1도 스레드 2도 진행이 될 수가 없죠. 이런 걸 데드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드락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식사하는 철학자 뭐 문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 다이닝 플라스퍼스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5명의 철학자가 앉아 있고요. 그 다음 포크가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고 내가 식사를 하려면 2개의 포크가 다 필요해요. 근데 2개의 포크가 다 필요한데 먼저 나는 한쪽의 포크를 들고 그 다음에 2번째 포크를 찾아야 돼.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되느냐를 볼게요. 뭐 뒤에 코드 있지만 이거는 뭐 세마포와 관련된 거니까 그냥 두시고 오른쪽에 애니메이션을 좀 보세요. 그래서 보면 자, 첫 번째 식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먼저 왼쪽에 포크를 들려고 합니다. 왼쪽에 포크를 들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식사를 하려면 두 번에 오른쪽에 포크를 들어야 돼요. 근데 P0는 그러니까 필라소퍼 0은 철학자 0은 포크 왼쪽 포크인 포크 0은 들고 있지만 식사를 하려면 포크 1이 필요하죠. 근데 이 포크 1은 피안이 지고 있어요. 피안은 포크 1은 갖고 있는데 포크 2가 필요해요. 근데 포크 2는 철학자 2가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모든 철학자들이 하나의 포크만 들고서 계속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어떠한 것도 수행되지 않고 멈춰져 버리게 됩니다. 그걸 데드락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한 사람이라도 2개를 다 들고 식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철학자 4가 왼쪽을 드는 게 아니라 얘는 오른쪽을 먼저 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른쪽을 먼저 들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이 없잖아요. 피제로가 먼저 들었으니. 그러면 포크 4가 남죠. 남으면 다른 건 기다리지만 철학자 3이 포크 3, 4를 들고 식사를 마칠 거예요. 마치고 다 마쳤으니까 포크 3, 4를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P2가 기다렸다가 포크 3을 가져가서 식사를 하고 다시 마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계속. 이러면 데드락이 풀리는 거죠. 실행 순서를 하나 비틀었더니 데드락은 풀리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드락이 발생하는 4가지 조건이 있어요. 4가지 조건. 첫 번째, 각각의 스레드들은 뮤추얼 익스클루시브하게 자신의 락 베리어블을 획득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각각의 스레드들이 리소스를 하나는 갖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추가적인 리소스를 갖기 위해서 대기하게 되는 경우에 홀드 앤 웨이트 하나는 쥐고 그 다음 웨이트 노 프리엠션 그 다음은 뭐냐면 이 리소스는 강제적으로 특정 스레드가 리소스를 내려놓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얘가 서큘러 형태로 서로 맞물려 있는 경우에서 발생을 해요.
그럼 이 네 가지의 경우가 만족이 되면, 만족이라는 표현이 안 맞지만, 네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게 되면 데드락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데드락을 풀려면 이 중에 하나를 부러뜨리면 되는 거죠. 부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데드락이 왜 발생하느냐? 뭐 이거는 제가 왜 넣을까 말까 하다가 뺐는데 넣었는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점점 더 코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데드락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앞에 이런 조건들이 우리가 원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원치 않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거기다 두 번째가 특히 좀 그런데 요즘은 뭐 코드들이 이제 모듈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코드를 코드를 짤 때, 프로그램을 짤 때 남이 이미 짜놓은 것들을 그냥 모듈 형태로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안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일일이 뜯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데드락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건 데드락을 없애기 위해서는 얘기한 것처럼 하나씩 좀 그걸 조건을 부셔버리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서큘러 웨이트. 그러니까 순환적으로 한 사람이 이거를, 그 다음 사람은 저거를. 그런 식으로 순환적으로 되는 경우에 서큘러 웨이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서큘러 웨이트를 없애고 싶으면 오더를 바꿔주면 되죠. 아까 전에 모두가 처음에 왼쪽 포크를 두고 그 다음 오른쪽 포크를 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다른 쪽 포크를 들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분적인 오더를 바꿔주거나 전체의 오더를 바꿔줄 때, 그럴 때 서큘러 웨이트를 깨트릴 수 있고, 그러면 데드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홀드 앤 웨이트를 안 해줘도 되는 거죠. 홀드 앤 웨이트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홀드 앤 웨이트를 없애주려면 모든 락 베리어블을 동시에 얻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동시에 뭐 예를 들면 그 하나의 그 스레드가 얘를 하나 들고 그 다음 들고가 아니라 동시에 얻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도 예를 들면 P 뭐 철학자 1이 뭐 1, 2를 얻고 그러면 어느 특정 철학자는 아예 포커가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그 사람은 기다려야 돼. 그 사람.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두 개를 동시에 얻은 사람은 식사를 일단 할 테니까 하고 나서 릴리즈를 하면 그 다음 사람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락 베리어블을 획득하고자 할 때, 내가 리소스를 획득하고자 할 때는 하나, 그 다음 이게 아니라 동시에 얻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명령어를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트라이 락이라고 해서 노 프리엠션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를 얻었어. 난 필요한 게 두 개야. 근데 내가 하나를 얻었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하나를 얻으려고 보니 이건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 갖고 있으면 그냥 나는 두 개다. 내가 지금 현재 하려면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일단 나는 내가 갖고 있던 것도 놔버리는 거예요. 놓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트라이락인 거예요. 트라이락. 되게 심플하죠. 근데 이 슈라이락 같은 경우가 문제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계속 반복적으로 두 개만 계속 내버릴 수 있잖아. 응, 낼 수 있으니까 라이브 락이라고 해서 내가 락을 획득하고 그다음 놓고 하는 거에 약간 딜레이를 줘서 특정 뭐 스레드가 계속 두 개를 내놓는 그런 일들을 방지해 주는 게 이제 라이브 락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스케줄링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스케줄링이라는 걸 이용해서도 이 데드락을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에 대해 각각 4개의 스레드가
서로 다른 리소스에 대한 그걸 요구를 할 때 CPU 1에 예를 들면 스레드 1과 스레드 1은 L1이라는 걸 요청을 하고 스레드 3는 L2를 요청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레드 2는 두 개 다 요청하고 스레드 4는 둘 다 요청하지 않고. 그러면 순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스케줄링 순서를. 그럼으로써 데드락을 우리가 일정 부분 그러니까 회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피할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자, T1과 T3가 데드락이 걸릴 때는 T1도 L1, L2, T3도 L1, L2를 다 요청을 했을 때 데드락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PU 2에 T1과 T2가 같은 타임라인 안에서 수행될 때 그러면 데드락이 발생할 거예요. 근데 T3는 하나만 요청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T2, T4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으니까 T2랑 같이 동작해도 되고 T2, T3 또한 T3는 하나만 요청하니까 둘이 같이 수행돼도 데드락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커런시 부분은 개념 위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필요하다면 제가 연습 문제를 한번 미리 드리긴 할 텐데 여러분이 코드를 보고 락으로 보호해야 되는 크리티컬 섹션을 여러분이 판단해서 어디에 락을 써야 되는지 뭐 그거를 이제 삽입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 정도를 제가 낼 겁니다.